뭐 이건 지역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늘 우리나라에서 조심스럽지만 30명이 경무관을 달았더라고요. 네, 어제 네. 발표된 거에 제가 명단을 지금 보고 있는데 광주 전남 출신 없어요. 예 거의 없죠. 없어요. 네. 광주 전남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네, 호남에서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완전 코드 인사를 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전남청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사실은 경상도 정권이라고 뭐 경상도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힘 정권이라 하더라도 뭐 저희는 출신별 아니면 이렇게 지역별 배치 안배를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박탈감이 굉장히 심했었고, 더구나 특히 제가 이제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 사람들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건 경찰이 수사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예를 들어서 밖에서 자기가 무슨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건 개인적 비위니까 그렇죠. 뭐 좀 다르다 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의 업무인데 경찰의 업무를 못하게 한 사람들이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국가의 공무를 일종의 이제 방해를 그렇죠. 한다든지 한 사람들인 네, 거죠. 네,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중 누굽니까? 한 명이 이제 김찬수 네. 총경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데요. 많이 김찬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총경이 경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백혜룡 경정이 수천억 대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했었던 당시의 영등포 서장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수천억 대의 이제 마약 수사, 밀반입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잘한다 하면서 경찰청장한테까지 가서 보고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용산에서 심각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브리핑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세관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네. 그래서 세관에서 사람들을 그냥 이제 몰래 이제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그냥 몰래 들여보내주는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세관을 수사하려고 했더니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고 뭐 이제 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영등포 서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수사를 이제 그 의혹 그 외압을 한 다음에 그다음 대통령실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황당하죠. 네, 이 사건 이후에 이 마약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이 백혜룡 경정은 지구대로 좌천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거꾸로가 돼도 현찮은 판에 완전히 그냥 그 좌천돼야 될 사람은 별을 달고 네. 오히려 열심히 수사를 한 하던 사람은 사람은 좌천이 좌천이 되고.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박종현 경정입니다. 네, 거기는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 이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인수위에도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때 이제 네. 청와대에도 근무를 네, 했었던 네. 사람인데요. 최상변 사건 때 이제 수사 외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제 박정원 대령이 네. 수사를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까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 경북 경찰청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이거 그랬죠. 수사를 해달라.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 용산에서 연락이 오면서 감찰단에서 다시 가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네. 다시 가지고 올 때 그냥 달라고 하면 너네가 사건 줘놓고 왜 다시 갖고 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에서 전화가 가서 좀 있으면 그 국방부 유재은 국방부 네, 법무관리관 법무관리관이 네. 연락이 갈 겁니다. 사건 그랬죠. 이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전화가 갔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박종현 씨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개입된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진을 한 거거든요. 네. 더구나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보통 이제 제일 늦게 한 사람이 이번에 12년 차 경정이 승진을 했고 주력 빨리는 구제 이제 네, 11년 구제죠. 차 같으면 구제죠, 그죠? 네. 주력이고 네, 구제가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이 있고 네네. 발탁이 한 발탁이. 9년 차가 되는데 네네. 이 사람은 8년 차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일 빨리 승진을 한 거예요. 초고속 발탁이네요. 그렇죠. 초고속으로 발탁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박종현 경정은 실제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에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다라는 네. 썰이 굉장히 파다하거든요. 실세총경이었네요. 네, 실세총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총경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급들도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평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평 조사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뭐 인사 업무 자체를 다 이제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보다 계급이 높은 총경이라든지 경무관들도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만나서 내 얘기 좀 좋게 해달라. 그렇죠. 네. 방첩사가 왜 힘썼어요 이번 저기에서도 자기들이 군 인사에 세평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실세잖아요. 그게 실세죠. 세평을 써가지고 네. 이제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이 박종현 경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 뭐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배후가 누구다? 저는 윤석열이죠. 여전히 그죠? 네, 네. 또 옥중 거슬러 인사를 가면 하고 있다. 김건희까지. 김건희 뭐 네. 왜냐면 아까 뭐 마약 사건 관련돼서 지금 여기 댓글들에 보면 뭐 수도 없는 그 패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일단은 뭐 보은 인사, 그다음에 내 사람 챙기기, 알박기 인사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나 아직 살아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는 인사고,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이제 내란 수사가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란 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힘 인사들이 많이 엮여 있고 뭐 정광훈 수사도 남아 있고 그럼요. 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승진시킨 사람들이 또 요직에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현수 씨 보세요, 그죠? 서울청장으로 딱 가 서울청장을 있지 않습니까? 시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대선 때, 그렇죠. 예, 대선 때 주요 요직에서 이제 선거법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약간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대선, 그다음에 내란 수사, 내란 알박기. 수사, 네, 알박기. 네, 세 가지 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데니까 네. 대통령실 행정관은 거의 무시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권한이 강한 거죠. 뭐 제가 볼 때 차관들도 장관들도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사안이 그렇죠, 있으면 사안에 따라. 옛날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면 육군 참모총장을 행정관이 만나서 국방부 앞에서 만나서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NSC 같은 경우는 그 국방부 장군들이 찍소리 못해요. 네. 말 잘못하면 찍히니까. 네. 그 정도 이제 뭐 지금은 많이 변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호영 네, 네. 경찰청장 네, 권한대. 권한대. 기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표정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하려고 합니까? 다 진행된 건데 내가 요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네. 느낌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협의했어요. 어떻게 협의 안 합니까? 협의했죠. 근데 저는 아무런 개입도 안 했고 권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금 국무총리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상목 소위 대통령 권한대, 네. 이 라인이거든요. 이 네. 라인이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따지고 네, 보면. 네. 최상목 씨가 경찰 인사를 어떻게 뭘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네. 그리고 자기들 여기서 개입해봤자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단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영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럼 네, 네. 아니 이게 그 이인모라는 사람이, 이원모라는 사람이 이걸 왜 할까? 대선 때 같이 일을 했습니다. 법률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할까? 네. 자기가 여기도 얘가 직접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윤석열이겠죠. 예.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라고 얘기하는 그 소위 과거의 그 김건희 패밀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부터 진행되어 네. 왔었던 오랫동안 이권들을 가지고 이익들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너무나 서로에게 내가 무슨 범죄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만들어져 왔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훈 인사를 한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 이거보다 더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이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로. 저는 이제 이거 되게 대통령실에서는 돌아올 걸 전제로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